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전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90억 원을 들여 만든 평창 민물고기 생태관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폐관 후 방치 중입니다. 주민들은 평창군의 생태관을 리모델링해 다시 문을 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릉선 KTX가 다음 달 2일부터 동해역까지 연장 개통됩니다. 동해 지역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기대되면서 동해시와 상인들은 막바지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지난해 창단한 춘천 휠체어 농구단이 올해 첫 시즌을 맞았습니다. 리그 우승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춘천 휠체어 농구단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일부 도민들도 31번째 확진자가 참석했던 대구의 한 종교시설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내에서 대규모 감염자가 속출할 경우 음압병상 등 이를 대응할 인프라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사회 확산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코로나19. 21일 현재까지 확진 환자가 없는 곳은 강원도와 울산, 부산 3곳뿐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특히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대구의 한 종교 행사에 원주와 춘천 등 도민 수십여 명이 함께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져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원주시는 21일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상 보건소로 이관된 31번째 확진자 관련 접촉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분은 사실 무근이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 없고요. 자주 대구를 왔다 갔다 하고 이런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있지만 제가 신천지 관련돼가지고 연관돼서 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었어요. 춘천시도 시민 4명이 대구의 관련 시설에 다녀온 것을 확인했지만 한 명은 현재까지 대구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 3명도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고 관련 증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가격리와 모니터링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분 다 지금 이상은 전혀 없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지금 의심 환자로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일단 검체 채취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한 인프라 부족입니다. 지역사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할 경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음압병상 등 관련 시설과 의료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춘천과 강릉에 11개뿐입니다. 춘천과 동해, 원주 삼척에 있는 거점병원 등도 44개의 음압병상을 갖추고 있지만 1인실이 아니거나 전용 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 있어 모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구처럼 확진자가 한순간 급증할 경우 강원도 내 음압병상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지정병원으로 옮기는데 만약에 여의치 않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 병동에서 이런 병실을 운영하는 거는 조금 현재로서는 위험할 것 같고 병원 중에 일부를 좀 이렇게 개조해서 동선이 확실히 확보되어 있는 그런 이제 곧 음압병실만을 이용하는 게 현재로서는 안전하게.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전염 경로 파악과 확산 방지를 막는 역학조사관도 3명뿐입니다. 그나마도 1명을 추가할 예정이지만 다음 달에나 채용이 이뤄지고 현재 조사관 중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은 1명뿐이고 나머지 2명은 교육을 받은 보건직 공무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의심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 구급차도 3대뿐이어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지역사회는 말 그대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전국 각지에서 신천지 대구 교회를 진원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상황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홍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1일 오후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수는 15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경북 청도에서는 폐렴으로 숨진 60대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대구에서 시작된 유행 상황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확진자가 여러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확진자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무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 폐렴이나 신종플루랑 같은 단계라고 봐야죠. 옛날에 2009년 신종플루 단계처럼 이제는 정말 치료 약제를 빨리 들어와서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경증 환자일 때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고 중증 환자로 되면 이제 입원 치료를 하는 완전 분리해서 치료 개념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전국적인 확산까지 우려되는 상황.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구 거를 일단 잘 컨트롤해야 되겠죠. 대구 거를 잘 컨트롤하고 대구에서 워낙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노출자들도 많으니까는 많은 역량들이 거기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각 지역에서는 사실 준비가 좀 미미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코로나19. 무엇보다 개인 위생 등 기본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건대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이런 이런 분들은 가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교회나 일단 모이는 곳에 무작정 두려워해서 뭐 안 간다거나 아니면 활동을 전혀 안 한다든가 현재는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일상생활을 유지는 하되 일상 개인위생들 있잖아요. 마스크 쓰시고 손 자주 씻고 이런 것들에 주의하는 게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열이나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을 시 국번 없이 1339 또는 지역 보건소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군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 외박이 22일부터 전면 통제됩니다. 국방부는 21일 각 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 외박을 전면 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역 전 휴가나 경조사에 의한 청원 휴가는 정상 시행하고 전역 전 휴가를 앞둔 장병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역할 수 있도록 휴가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장병 휴가 외출 외박이 전면 통제되면서 이들의 활동에 큰 영향을 받았던 접경 지역은 상경기 침체가 우려됩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1일 춘천 내 신천지 교회를 방문해 긴급 점검했습니다. 춘천시는 지역 내 신천지 교회 신도는 1,500명 정도이며 현재 예배를 무기한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춘천시는 후평동 소재 윤현교육관을 찾아 살균 소독을 실시했고 오는 25일에는 추가로 2곳에 대한 살균 소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손소독제 30개와 소독기 6대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춘천 지역의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시설은 모두 14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창의 한 민물고기 생태관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90억 원을 들여서 만든 시설이 무용지물이 된 건데요. 주민들은 평창군의 생태관을 리모델링해 다시 문을 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없는 걸까요?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자리 잡은 평창 얼음치 마을입니다. 마을 중심부에 강원도와 평창군 등이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만든 동강 민물고기 생태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된 듯 물고기 조형물은 먼지가 쌓여 있고 생태관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대형 아쿠아리움보다 규모가 작고 볼거리 등이 부족해 관람객이 줄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다 개관 10년 만에 문을 닫은 겁니다. 지난해 초부터 운영이 중단돼 벌써 1년째 축구장 1개 반 규모의 건물이 내버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이 폐관된 이후 지역 경기가 나빠졌다며 이곳을 곤충 생태관 등으로 바꿔 다시 문을 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지라는 마을의 특성을 살려 건물을 리모델링해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다시 만들자는 겁니다. 이들은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곤충 3만 5천 마리를 무상으로 기증받을 계획도 있다며
생태관 재개관에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곤충 생태관이 문을 열면 인근에 있는 백룡동굴과 마하 생태관광지 등과 연계해 생태관광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가 생태마을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곤충박물관 내지는 나비전시관 또 지질공원 센터 그런 식으로 좀 환경하고 맞는 그런 본래의 목적대로 그렇게 가면 그 운영비도 좀 적게 들면서 평창군은 곤충 생태관 리모델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적자로 문을 닫은 공간에 리모델링을 위해 다시 수십억 원을 들이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신 평창군은 공공기관 연소시설로 활용하거나 매각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폐관 이후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연구 용역도 진행을 했고요. 또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그런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1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생태관.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해 침체된 마을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길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릉선 KTX가 다음 달 2일부터 동해역까지 연장 개통됩니다. KTX가 개통되면서 동해 지역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추암 촛대바위와 묵호항 일대 관광지를 정비하고 상인들도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시 중심에 위치한 동해역사입니다. 다음 달 강릉선 KTX의 개통을 앞두고 깔끔하게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강릉선 KTX는 대관령을 통과한 뒤 정동진을 거쳐 동해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2시간 40분이 소요됩니다. 평일 4편, 주말 7편의 열차가 운행되며 주말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KTX는 동해역까지 2시간 10분가량이 걸립니다. 개통일이 다가오면서 관광지마다 상인들은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신선한 게 많고 이래서 아마 많이 손님들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KTX에 손님들이 많이 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동해선 연장 개통을 통해 동해시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 관광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평 산업단지 활성화가 특히 동해, 삼척, 태백, 영월권의 관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해시도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업비 53억 원을 투입해 3개 코스의 탐방로와 돛제빛골 스카이밸리, 묵호권역 특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논란이 됐던 감추사 인근 철길 안전 문제는 동해시에서 당분간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제 코레일 강원본부와 함께 철길 주변 이제 안전 시설이라든가 역사 이제 신축, 그다음에 그 주차장 확충, 그리고 이제 우리 KTX와 이제 환승할 수 있는 버스 노선 조정 등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동해시는 시개청 40주년과 맞물려 개통된 강릉선 KTX 동해 연장으로 인해 지역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와 맥키니 컨소시엄이 맺은 알펜시아 매각 관련 협약이 무효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와 맥키니 컨소시엄은 지난달 20일 알펜시아 시설 회계 실사 협약을 맺으며 실사 예치금 15억 원을 지난 17일까지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맥키니 컨소시엄은 약속일까지 해당 금액을 입금하지 못했고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때문에 금융거래에 문제가 생겨 5일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21일까지도 입금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맥키니 측이 맺은 협약은 무효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원도는 맥키니와의 협상 창구는 계속 열어둔다는 방침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휠체어 농구가 생소할 텐데요. 장애인 스포츠에서는 최고의 인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해 춘천시 장애인체육회가 창단한 휠체어 농구단이 올해 첫 시즌을 맞았는데요. 리그 우승을 올해 목표로 정하고 강한 담금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장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선수들이 농구 코트에 섰습니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 선수들이 빠르게 경기장을 누비며 수비를 뚫고 돌파 후 슈팅에 성공합니다. 비록 휠체어에 몸을 실었지만 빠른 방향 전환과 속공, 블로킹까지 박진감은 일반 농구에 뒤지지 않습니다. 신생 춘천시 휠체어 농구단이 실전 경기 경험을 쌓기 위해 만난 상대는 국내 최강 서울시청팀. 현 국가대표 이치원, 김상열, 이병재 선수로 구성된 삼각 편대를 앞세운 춘천팀은 국내 최강을 상대로 팽팽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춘천시 휠체어 농구단의 시험대는 오는 4월 고양에서 열리는 대회.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 선수들은 하루 8시간씩 전술과 체력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전국 6개 팀 중 최강팀을 가리는 한국 휠체어 농구연맹 리그 우승을 목표로 정하며 신생팀의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춘천팀이 이제 창단이 됐는데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선수들이 서로 그 배려를 많이 해줘요.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나중에 결국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돌풍은 창단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비장애인이자 국가대표 출신인 조동기 감독이 춘천시 휠체어 농구단 지휘봉을 잡으며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선수들이 비장애인 농구에서 왔다고 하니까 좀 약간 선입견 같은 것도 사실은 있긴 있었어요. 이게 서로 좀 소통하고 좀 저도 배워가는 중이고 그래서 선수들이 그래도 뭐 처음보다는 마음을 많이 오픈하고 잘 따라와줘서 지금 선수단에게 가장 필요한 건 휠체어 농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입니다. 창단 첫 해를 맞은 춘천시 장애인체육회 휠체어 농구단. 신생팀의 한계를 극복하고 강팀으로 성장하기 위한 당금질은 올 한 해 동안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릉 원주대학교는 21일 제4대 총장에 반선섭 현 총장이 재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반선섭 총장은 지난해 11월 6일 교직원과 학생이 모두 참여한 첫 직선제 선거를 통해 1순위로 선출됐습니다. 반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까지로 앞으로 4년간 강릉 원주대를 이끌게 됩니다. 반 총장은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박사를 마쳤으며 1988년 강릉 원주대 회계학과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춘천 지역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22일 하루 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춘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춘천시민버스 노동조합 중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00명이 22일 하루 파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춘천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버스 10대를 파업 노선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버스 운행 시간과 운행 횟수는 변함없지만 평상시보다 승강장 도착 시간이 다소 빨라지거나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춘천시는 설명했습니다. 철원군이 경원선 남측 구간 조기 복원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철원군은 이현종 철원군수가 오늘 서울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서호 통일부 차관을 만나 경원선 복원 사업 재개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은 남측 구간인 백마고 지역과 월정역 간 9.3km 복원은 이미 확보된 남북협력기금 1,791억 원을 토지 매입비와 사업비로 사용해 즉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원선은 남북 분단 전 양측을 연결하던 철로로 철원 월정리역에서 끊어져 있으며 단선철도 11.7km 구간 중 DMZ 구간 2.4km는 복원에 남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주말과 휴일 날씨입니다. 토요일 오전까지는 곳곳으로 눈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최대 5에서 10mm, 적설량은 1에서 5cm로 많지 않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